전산의 계급 분계 백제, 이제 심화 분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에서 40제까지는 기본 분계였고요. 이제 60제부터는 그 심화 분계로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용상사의 발행 약속금 800만원만큼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원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문제는 그러면 어음의 할인이 되겠죠. 어음 할인 문제니까 일단 대변에 뭐가 사라진다? 받을어음이 사라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실용상사 발행의 약속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어음이거든요. 내가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은행 가가지고 현금을 좀 조기에 찾겠다 그런 내용이죠.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은행에다가 어음을 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받을어음이 나갑니다.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받을어음 자산의 감소 800.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나한테 뭐 한다? 800의 현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줬습니까? 당좌 예입했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당좌 예금으로 넣어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좌 예금에 800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750이 들어오죠.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은행에서 할인료 50만원만큼을 떼고 주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50은 나한테 손실이니까 차변에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 50만원 이렇게 공개하시면 되겠죠. 할인은 매각거래라고 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자 매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음을 갖다가 내가 이제 돈을 찾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음을 처분하고 손실봤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꼭 기억하세요. 할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무조건 뭐다? 매수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할인은 만기일에 돈을 찾는 게 아니고 만기일 전에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찾는 게 아니고 만기일 전에 받을 엄을 팔아먹고 손실봤다 이러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분개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할인이 아니고 추심하고라고 나온다면은 여기에는 50만원은 뭘로 분개되겠습니까? 그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은 수수료 비용, 할인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수수료를 불러주는 이름만 다른 겁니다. 2번 지난 9월 30일 날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길동이 돌아와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증빙 35만원만큼을 정산하고 여비 잔액 5만원만큼을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죠?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자, 얼마? 35만원.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5만원이 들어왔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대변에 뭐 사라집니까? 그렇죠. 9월 30일 날 출장 당시에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분개했겠죠. 그럼 대변에 뭐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얼마였을까? 40만원이죠. 40만원 줬는데 35만원 썼으니까 5만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자, 3번 상품 165만원만큼을 매출처 하나상사에다가 판매하고 대금은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 65 빼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받았습니다. 그러면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 상품이 매출이 되어지죠. 상품 매출 대변에 수익의 발생 얼마? 165만원. 상품을 팔면 돈 벌기 때문에 상품 매출은 번 것이에요. 수익의 발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발생한 만큼 돈 들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그러면은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에다가 우리가 체크한다면은요, 선수금이겠죠. 그러면 선수금은 물건을 갚아버렸으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차변에 뭐 이제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65만원.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이지? 자, 아무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네. 자, 4번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원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에 요게 하이라이트죠.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2차여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상장된 주식이니까 상장 주식은 보통 시장성이 있죠. 그러면 시장성이 있고 단기 매매가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럼 이걸 샀으니까 차별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겠죠. 자, 얼마에 샀습니까? 한 장당 15,000원이고 100주니까 얼마? 그렇죠. 15,000원에 100주면은 150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돈 줘야죠. 뭘로 줬습니까?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2차여 주었다는 얘기는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죠. 될 차 나대 나가면 대변. 그럼 대변에 이제 151만 5천원 나간다. 그쵸? 왜요?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그럼 쌤, 차변에 15,000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죠. 왜? 주식 사올 때는요, 수수료 약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수료 비용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번씩 물어오더라고요. 쌤, 뭔가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구입하는 물건에다가 포함하지 않냐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151만 5천원 아니냐고 얘기했죠. 단기매매증권은요, 절대로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내용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미래상사에서 상품 300만원만큼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원만큼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매입은임 2만원만큼은 현금으로 주었네요. 자, 그럼 일단 상품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죠. 자, 얼마가 들어옵니까? 302만원 들어오죠. 쌤, 300만원 아닙니까? 아니죠. 왜? 이거를 매입을 했죠. 매입할 때 운반비는 비용 처리예요? 아니면 상품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구입 시,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들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해요. 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방금 보았던 사부 문제처럼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걔를 뺀 나머지는 거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변에 이제 50만원만큼이 수표가 나갔죠. 자,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입니까? 정말 위험하죠. 현금이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50만원은 잘 들어요.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의 당좌수표예요. 그러면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의 당좌수표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니까 나한테 현금이겠어요? 당좌예금이겠어요? 타인 발행 수표, 당좌예금이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진도를 다 마치고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자, 현금이 얼마 나간다? 잠시만, 50만 나가는 거죠? 미안해요. 자, 50만 나가는 건데요. 자, 52만원 적어줍시다. 왜? 여기 50만원 맞는데 여기 매입 운임도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2만원을. 그래서 요 50하고 2만원하고 더해가지고 52만원 적어주는 것이 좀 더 빨라요. 그럼 나머지 이제 52만원 빼면 250만원이죠. 걔가 이제 잔액이 당좌수표가 나갔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이 이제 250만원이 된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 300만 원 중에서 13만 2천 원을 원천 징수했답니다. 여러분, 원천 징수가 뭐죠? 그렇죠. 소득을 주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하죠. 이건 뭘로 분개합니까? 예수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2차를 주었습니다. 그럼 차변에 뭐, 자, 강사한테 교육비 주는 것들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교육 훈련비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얼마였습니까? 차변의 비용의 발생, 교육 훈련비, 얘는 총액을 적어야 되겠죠? 300만 원. 그러면 300을 다 주느냐? 아니죠. 왜요? 세금을 떼고 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뭐,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13만 2천 원만큼 증가시키고요. 얘를 떼고, 그럼 나머지만 이제 가져가라 하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대변에 뭘로 나갑니까?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보통예금이 얼마? 286만 8천 원이 나가는 겁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7번. 판매 부서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이죠. 600과.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뭘로 분개하죠? 우리가 자본적 지출은 자산 분개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분개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분개하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도색비, 뭘로? 수선비로 분개하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뭐 건물 자본적 지출 600,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얼마? 60. 7번 문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진도부터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게 안 되는데 막 이런 걸 보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럼 대변에 이제 돈 주었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얼마? 660만 원이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 나간다. 자산의 감소. 자, 8번. 광주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0에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50. 미안해요. 갑자기 기침이 나는 바람에. 자, 다시 할게요. 광주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0에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데 있죠.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전에 뭘로 분개했다? 선급금으로 분개했다. 50만 원 빼고 나머지가 당전 발행의 약속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차비는 뭐 들어옵니까? 컴퓨터 들어왔으니까 비품이죠. 얼마? 200만 원. 그죠? 그럼 이제 돈 줘야 되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옮겨줬죠. 그러면 계약금은 선급금이니까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원래 차변이죠. 하지만 물건 들어왔으니까 대변의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합니다. 자, 넌 더 이상 선급금이 아니다 하면서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그럼 150만 원은 뭘로 주었습니까? 어음을 주었죠. 지급어음 하면 안 돼요. 왜? 미지급금입니다. 얼마? 150만 원. 부채 증가. 자, 쌤 얘기했죠. 받으러옴과 지급어음은요. 뭐를 거래할 때만? 상품 거래할 때, 즉 장사할 때만 쓰는 거라고 했죠. 장사가 아니면은 받으러옴과 미지급금을 받으러옴을 받을 때 받으러옴이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장사가 아니면은 받으러옴이나 지급어음을 쓸 수가 없어요. 장사이어야만 받으러옴이나 지급어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왜? 그냥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는요.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냥 업무용 PC를 한 대 사오는 거죠. 그럼 이때 어음을 줄 때는요. 그냥 이 어음은 뭐다? 어차피 어음도 외상이니까 돈 안 줬다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쌤이 기본 진도 나올 때 유형자산 진도에서 상당히 여러분께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관, 미안해요. 사무실을 2년간, 갑자기 또 이렇게, 네, 문제를 좀 잘못 읽어버리고 그런다, 그쵸? 네. 자,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2년간 고구려 문구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럼 계약만 했죠. 계약은 붕괴 안 해요. 알고 있죠? 하지만 보증금 200만 원과 1개월분 임대료 30만 원만큼은 보통임으로 유찰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붕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차나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부터 붕괴하면 쉽다고 했죠. 뭐가 들어옵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을 붕괴합시다. 얼마 들어옵니까? 보증금 200이랑 임대료 30이니까 230만 들어오죠. 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붕괴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증금 받는 건 쌤이 뭘로 붕괴라고 했죠? 대변에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한다고 했죠? 자, 이거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나중에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임대 보증금은 우리가 그 월세 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 맺을 때 받는 보증금 얘기하는 거죠. 보증금은 임대료나 임차료로 붕괴하시면 안 돼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내가 월세를 받는 입장이니까 내가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그렇죠. 당연히 집주인이지.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게 되면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세입자가 방을 빼게 되면은 이 보증금은 돌려줘야 돼요. 이 보증금은.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갈 때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는 대변 200으로 붕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달 월세는 내가 세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돈 벌었으니까요.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 30만 원. 아시겠죠? 자, 9번 문제는 정답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 이왕 하는 김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한번 붕괴 볼게요. 자, 지금 이 붕괴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의 부인이죠. 집주인 입장에서의 붕괴가 되는 거죠. 집주인은 참고로 이제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 즉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붕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한번 붕괴를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방금 보신 9번 문제는 누구의 입장? 집주인의 입장이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붕괴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세입자는 붕괴를 어떻게 했을까? 보통예금을 줬잖아요. 그럼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죠. 세입자는 돈을 줘야 되니까 얼마? 거꾸로 230만원.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을 준 거니까 나중에 방 뺄 때 보증금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준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고 이 임차 보증금은 차변보다 자산의 증가로 붕괴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방 빼면은 이 돈은 내가 받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거니까 자산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30만 원만큼만 월세를 준 거니까요. 이거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붕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임차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받을 거, 채권이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줄 거, 부채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요. 나중에 전산에 입력할 때도요. 그 전산에 입력할 때도 거래처까지 달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나 꼭 참고해가지고 복습을 약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9번 문제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입장, 세입자의 입장, 두 입장에서 붕괴를 꼭 해보세요. 자, 10번. 전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부강 상사에다가 500에 처분했고요. 대금 중 200은 동점. 동점은 다른 말로 타인이죠. 타인 발행 수표, 줄 긋고 현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가는 1,500, 감가상각누계액은 225만원으로 가정한다. 자, 붕괴하죠. 우리 유형자산 붕괴 배웠죠? 자, 유형자산을 붕괴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대변에 뭐 자동차 나가는 것부터 붕괴하라고 했죠.
자, 이때 차량문방구의 금액은 뭐다? 취득 원가로 분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사라진다? 자동차에 대한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요 차감적 평가 계정도 차변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판매하게 되면은요, 항상 대변에 뭐 유형자산 취득원가 나가고 차변에 그의 짝지인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준다는 거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쌤이 계산기를 왜 꺼내두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가 얼마짜리 차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취득원가가 1,50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빼볼까요? 225만원. 그러면 얼마나 옵니까? 1275만원 나오죠. 이 말은 1275만원이 본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275만원보다 비싸게 팔면은 이익 나오는 거고 싸게 팔면은 손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500에 팔았죠. 그럼 손실이지. 자, 그럼 일단 500을 먼저 분기할게요. 그러면 차변에 이제 500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500이 200은 부동산 발행 수표가 들어옵니다. 지금 누구? 현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200이.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300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차변에 1,500만원, 대변에 1,500만원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금액이 모자라죠. 자, 그게 누구일까? 방금 이 1275만원 장부의 가치에서 500만원 초분가액을 빼요. 그게 775만원이죠? 그럼 이 775만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손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분기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다? 예, 775만원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왜 손실입니까? 그쵸. 15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은요, 나오는 금액 있죠. 그게 장부의 가치예요. 그 장부의 가치보다 높게 팔면 이익이고, 낮게 팔면 손실인데, 낮게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775만원이 손실이 되면서 차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1번 문제부터는요, 다음 편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